순서는 좀 바뀌었지만은 현재 그 바라나시 그 호스텔에 있는 지금까지 한번 여정을 간단히 반추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실은 뭐 크게 노후 준비는 안 돼 있지만은 거기다 뭐 코인이라는 걸 까불고 했다가 굉장히 큰 뭐 거의 뭐 다 날리다시피 했는데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도 저는 굉장히 그 편안하고 여유로운 그 노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적으로 매일 자전거 타고 어쩌다 이제 어, 굳은 날은 뭐 헬스클럽 가서 운동도 하고 참 혼자 호롤하게 재밌게 살고 있었는데 제가 항상 그 마음의 한 뒤끝에 어떤 그 빚진 마음이 있고 좀 참여할 게 좀 있더라고요. 그건 첫째로 부모님에 대한 아주 뭐 그 말도 못하는 것 같은 물론 뭐 일반 사람들이 뭐 생각하는 그런 거 왜 그게 지나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큰 불효를 저질렀다. 지나고 나니까 그때 뭐 최선은 다 안 했어도 뭐 그냥 평범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지나고 나니까 너무 크게 후회가 되고 참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 사회에 정말 하나도 유익한 일을 못하고 아주 인색한 아주 나쁜 놈이더라고요. 제가 알고 보니까. 그리고 그거는 뭐 그 평생을 가는 그 지금도 못 고치고 참 그렇게 인색하고 남한테 베푸는 게 부족한지 참 그걸 제가 인식하면서도 뭐 우리 어머니가 그런데 또 핑계를 갖다가 또 정당화시키는 말이 있더라고요. 또 그 말을 저도 오래 되새기시면서 제 인색함을 아주 뭐 합리화했다고 할까요? 곳간에서 임신 나온다 하는 식의 그 어떤 자기 합리화를 해서 뭐 여유는 없지만 참 인색하고 못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뭐 사실 이게 선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괜찮은데 그래도 세속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좀 너무 참여할 게 많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걸 실행한 건 아니고 오래전부터 그런 뒤끝에 마음이 있었어요. 밑바닥에. 근데 갑자기 참 행복하게 노후를 즐기고 있었는데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고 체력이 5년 전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떨어져가지고 정말 이거는 뭐 체력적으로 뭔가 보상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어떤 인생에 대한 어떤 참여라든지 이 어떤 세상에 대한 어떤 보답 같은 걸 하기에는 이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래서 22년 여름부터 어, 그 인도를 그 도보로 순례해야 되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고 그러다가 또 아이디어가 나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나 혼자만의 그 어떤 도보 순례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내가 갔던 길을 좀 손쉽게 안전하게 좀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도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유럽의 그 산티아고 같은 순례길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일을 아주 뭐 시작하게 됐는데 제일 큰 원인은 체력의 저하, 기억력의 감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거의 뭐 치매 수준은 아니지만은 오면서도 공항에서 셀카봉을 2개나 잊어먹고 또 델리 공항에서 또 침낭도 잊어먹었다가 다시 또 몇 시간 동안 몇 시간은 아니지만 뭐 또 다시 찾고 또 여기 바라나시 오는데 그 비행기를 타는데 제2터미널이 델리 공항에서 조금 뭐 한 1, 2km 떨어져 있는데 그거 가는데도 참 애로가 많고 진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안 하면은 이게 도저히 할 수가 없겠다 싶어서 아주 뭐 갑작스럽게 지금 코로나 시국이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은 부랴부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마스크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다 모두 다 그 어떤 마스크를 안 쓰는데 저만 어? 똑똑하게 쓰고 다니니까 에이 저도 벗자 조금씩 오염이 돼서 좀 이 사람들처럼 나도 내성이 좀 생겨보자 해서 지금 벗고 생활을 하고 있고요. 다시 또 되짚어서 여정을 설명하면은 저는 그 이티켓을 장만했고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약 40불 정도 들었어요. 근데 한국 돈을 결제하니까 이게 뭐 또 환전하면서 지금 비용이 드는지 한 45불 빠져나갔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래전에 이제 그 이 티켓을 구매하고 나하고 이 비자를 받고 이 비자를 이제 그 뭐야 그 인도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그 제가 이제 좀 영어에 부족하니까 헤매다가 이제 받고 그 다음에는 그 이 티켓을 뭐 46만 5천 원 정도에 뭐 좀 저렴하지 않겠나 싶어서 했는데 나보다 더 저렴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괜찮은 가격에 제가 이제 뉴델리 왕복을 끊었고요. 그 다음에 오기 전에 한 일주일인가 4, 5일 전인가 혹시 해서 그 검색을 했어요. 인도 입국하는데 또 필요한 게 또 반한 게 있나 보니까 갑자기 또 1월 1일부로 그 저기 뭐야 어, 에어스비다가 부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양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또 잘못하면 비행기를 너무 싼 거를 사서 보상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부랴부랴 그 72시간 내에 PCR 검사를 그 완료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PCR 검사를 보건소에서 받았는데 보건소에서는 또 해외여행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PCR 검사 영문 그 확인서는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 김해공항에 출국하기 한 3일 전인가까지 기다렸다가 72시간의 그 어떤 시간을 맞추려니까 출국 전 한 이틀인가 전에 이제 공항에 가서 이제 PCR 검사를 하고 그 음성 확인은 이제 그 메일로 오더라고요. 메일로 해서 출력도 하고 PDF 파일도 저장을 해서 이제 그 인도에 입국할 수 있는 어떤 서류적인 그런 부분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 인도에서 그 성지 순례를 이제 한 1167km인데 이것을 이제 도모로 하려니까 결국은 이제 거의 노숙을 해야 되지 않겠나. 밥도 이제 직접 해 먹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이번 순례의 목적 중에 하나도 검소하게 하는 겁니다. 뭐 좋은 호텔에서 자고 좋은 음식 먹고 이렇게 하면은 뭐 순례라고 볼 수도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텐트하고 그 침낭하고 매트레스라고 하기보다는 그 야외 침낭 안에 놓을 수 있는 그 침대 비슷한 걸 샀거든요. 근데 제가 워낙 그 싸구려 그 비행기 티켓을 하다 보니까 짐 하나 붙이는데 약 10만 원 정도까지 그 비용이 들어서 10만 원 정도면 물가가 싼 인도에서 내가 구매한 거를 어느 정도 사고 남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다 반품하고 그냥 들어왔어요. 한 5년 전에 쓴 카시미령 그 침낭 하나만 들고요. 어쨌든 뭐 김해공항 입국서부터 보안 검색대에서 그 셀카봉을 뭐 거의 치매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니까 셀카봉 2개를 다 잊어버렸어요. 뭐 물론 뭐 한국에서 뭐 있었다면은 찾겠죠. 뭐 이렇게 공항이 요즘 서비스가 좋으니까. 근데 뭐 그건 뭐 필요가 없죠. 여기 들어와서 쓰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들어왔는데 제가 또 영어가 안 돼요. 열심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틈틈이 이걸 계약하면서 이제 영어 해가지고 유치원생 정도의 영어는 좀 이렇게 계속 듣고 있었는데도 나 영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공항에 들어왔어도 전부 핸드폰에 뭐 이 티켓, 이 비자, 뭐 에어스비다 다 핸드폰에 저장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아주 고생했어요. 그래서 참 이거 뭐 이렇게 늦게라도 이렇게 인도를 방문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뭐 거의 뭐 할아버지 치매 수준이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고생을 좀 했고 인도 델리 공항에서 그때 도착한 게 몇 시인가 한 저녁 무렵에 도착했는데 제가 탈 비행기는 그 다음날 10시 비행기였어요. 그 제2터미널 델리에서 제2터미널에서 바나나시 가는 비행기인데 저도 뭐 여행자라면은 유튜브 같은 하는 사람들처럼 뭐 슬리퍼 칸을 타고 뭐 바르 앉아 있으면 하루 이틀 묵으면서 이렇게 올라고 했었는데 제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가서 어떤 장비 장만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해서 비행기 표를 59불에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제 터미널이 그 거기서 조금 떨어졌으니까 공항 밖에 나가면 어디 노숙할 데가 없어요. 공항 내에서
그 의자에 앉아서 이제 아침까지 이제 대하다가 한 10시 조금 한 10시인가 9시쯤에서 이제 제2터미널로 걸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그 한글로 되어 있는 이 티켓을 거의 뭐 잘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종이로 된 것도 보여주기 위해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 뭐야 그 공항 검색대를 통과를 했는데 또 거기서 또 마침 국지선 항공기에서는 안 걸렸는데 그 소지품 중에 그 혹시라도 취사하게 되면 주머니 칼이 한두 개 있었거든요. 그걸 다 이제 압수당하고 10시 반 비행기를 그런데 또 이렇게 딜레이가 돼. 사람 참 엄청 많대요. 나라가 크니까. 10시 반 비행기가 12시 반으로 연착이 되더라고요. 뭐 아침도 안 먹어서 왔는데. 그래서 뭐 거기서 뭐 주전부리 좀 하면서 공항 면세 그 공항 내에서. 그런데 또 이게 연착이 되는 거예요. 12시 반에서 또 1시로. 또 1시가 됐는데도 또 입국을 안 해요. 그래서 뭐 내가 보기엔 한 2시 정도에는 비행기가 떠났는데 그때까지 뭐 그 공항에서 기다리는 게 좀 피곤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인도 그 국내선을 타고 이제 바라나시에 와서 마침 또 그 공항 내에서 또 한국인을 만나가지고 젊은 친구들인데 셋이서 이제 바라나시로 이제 그 우버를 불러가지고 이제 타고 가는데 약 800루피 정도를 이제 셋이서 분담하고 왔죠. 근데 우리 그 건강한 젊은이들이 참 부럽더라고요. 물론 요즘 건강한 젊은이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하고 있는 걸 굉장히 불편해요. 왜? 자유스러우니까. 저도 이해가 갑니다. 이 뭐 꼰대들하고 누가 같이 시겠어요. 나이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와서 그 제가 아는 건 딱 철수 카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철수 카페를 이제 뭐 그 친구들하고 협력해서 철수 카페를 찾아가서 철수 카페에서 이제 제가 해결해 드릴 게 이제 뭐 장비 구매하고 그다음에 그 게스트하우스 구하는 거하고 유심을 구하는 건데 게스트하우스는 뭐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다 뭐 한 1,000루피 정도 우리 돈으로 한 뭐 하루에 15,000원 뭐 이런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검소하게 하는 것도 이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좀 이렇게 제가 다녀보니까 제일 허름하고 가격이 쌀고 얼마 부르는지도 안 돼. 제가 400루피면 어떻겠냐고 손님이 하나도 없으니까 업색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400루피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 포스트를 계약을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침대가 모두 2층 침대로 8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또 한국인은 이런 데서 자겠습니까? 한국인은 다 뭐 괜찮은데 다 가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인도 젊은 친구들이 아마 여기가 아무래도 바라나시가 신의 도시다 보니까 공부하러 온 것 같아요. 뭐 공부하러 온 애들인데 뭐 제가 보기엔 잘 모르겠지만 착한 애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이 셋이 여기서 머물고 있고 한 친구는 이제 여기 힌두 신자니까 이제 관광을 자주 나가서 이제 그 수행도 하고 한 친구는 또 부디즘이에요. 부디즘인데 제가 이제 제 재미삼아 넌 내 제자다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조금은 좀 뭐 감동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뭐 제 말을 잘 듣고 제 시중도 잘 들고 있습니다. 뭐 말은 잘 안 되지만 대부분 10분의 1은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쓴 지내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시설은 이렇고 샤워장도 제가 3층에 있는 3층은 샤워가 찬물밖에 안 나오고 해서 2층에서 내려가서 하루 종일 이제 돌아다니면 땀이 범벅이 되기 때문에 이제 바켓으로 한 통 정도 뜨뜻한 물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샤워를 하고요. 빨래는 지금 뭐 한 번도 못했어요. 그리고 계속 팬티를 한 3, 4일 정도 입다가 오늘 비로소 이제 어제 나가서 팬티를 사가지고 하나 갈아입고 그 다음에 너무 여기가 그 숙소가 추워서 보시다시피 제가 그 5년 전에 쓰던 침낭인데 이걸 덮어도 이 속에 들어가도 춥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제공한 이 이불을 덮고 자고 있습니다. 제가 또 나이가 먹었으니까 또 춥기도 하겠죠. 그리고 또
제가 어제 이제 추워서 이 내복이나 여기서 뭐 밖에서 입던 입 갖고 잘 수는 없어서 그 팬티만 입고 잤더니 춥더라고요. 그래서 내복을 어제 한 벌 샀는데 내복을 뭐 내가 그 어리석은지 그냥 뭐 애들 한 국민학교 밖에 못 입겠더라고요. 입으니까 아주 뭐 도저히 안 돼서 오늘 다시 또 내복이나 티셔츠 한두 장 더 사러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뭐 공항에서 그 압수당한 칼도 하나 있어야 될 거고 또 여기서는 뭐 도저히 캠핑 버너는 가져왔는데 그 부탄가스를 구할 수가 없어 지금 쓰지 못하고 있고 어제 부랴부랴 그 커피포트를 하나 샀거든요. 근데 커피포트를 단순히 거기서 그 아직 나이가 많이 먹었다는 거죠. 침착하게 이 코드가 이렇게 세 개가 돼 있어가지고 내가 가져온 이 멀티탭에는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기 있는 우리 룸메이트 인도 친구들하고 어제 이제 사르나트를 갔었거든요. 사르나트 갔다 오면서 아답터를 사왔는데 그거 역시도 또 이게 넓다 보니까 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사용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 이제 보시면 있죠. 여기 코드가 있죠. 여기다가 이걸 놓고 침대 위에서 물을 끓여가지고 제가 어제 계란을 한 판 샀어요. 여기 음식이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단백질을 좀 많이 공급을 해야 되는데 많이는 아니고 뭐 매일매일 좀 골고루 공급해야 되는데 방법을 찾다 보니까 계란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계란을 그래서 한 판 어제 이걸 250루피인가 220루피인가 주고 샀어요. 한 판 30개 200루피면 어떻게 됩니까? 2,000원하고 한 3,000원 몇백 원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절반 가격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벼랑은 색깔이 하얗고 이뻐요. 근데 뭐 우리나라의 그 어떤 중간 정도 수준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커피 포트에 넣고 끓여가지고 하루에 한 두세 개 정도 먹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오늘 아침에도 4개를 끓였는데 2개 정도 먹었는데 소금이 없으니까 뭐 많이 먹게 되지는 않더라서 2개 정도는 뭐 먹고 지금 뭐 간략하게 그 어떤 계획서부터 이곳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저는 여행 유튜버는 아닙니다. 여행 유튜버는 아니고 저는 이런 얘기하면 오해하실 분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여행을 오래전부터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선적인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여행은 아무것도 찾을 것이 없는 것을 확신하는 행위이다. 아마 이런 뭐 어떤 정신적인 세계에 대해 관심이 없는 부위라면 아마 한 서너 겁은 태어나야 알 수 있는 말이겠죠. 선적인 표현이니까. 뭐 아주 뭐 영리하게 사업하고 직장생활 하드하게 하는 사람들은 여행은 일반 세속적인 표현이 굉장히 필요하죠. 뭐 스트레스도 풀고 그런데 선적인 표현에서 보면은 진짜 여행은 백해무익한 것이죠. 뭐 물론 이런 것도 사실은 선의 입장에서 보면 벗어난 거죠. 어떤 저는 선은 아무것도 찾을 것이 없는 것으로 확신하는 행위다. 아는 정도를 넘어서 확신하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여행 유튜브는 아니고 더더구나 무슨 뭐 마시는 음식